네, 계속 이어지는 한 번쯤 부자커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한 번쯤은 투자가 적절했냐, 그렇지 못했냐, 뭐 잘된 투자냐, 잘못된 투자냐, 이런 문제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죠. 오늘 계속 이어서 알아보기로 한 내용, 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는데요. 먼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예전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빨간색 그 고무인을 찍어서 제가 발급받으러 가면 그렇게 찍혀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요즘은 뭐 아예 전산 발급이니까 그렇지 않죠. 위반 건축물이냐 불법 건축물이냐 용어상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태생적으로 같은 말이죠. 뭐 굳이 이걸 나누자, 뭐 이렇게 굳이 뭐 비교해보자, 이 말은 뭐고 이 말이 뭐냐, 이렇게 굳이 따져보면 이제 법적으로 걸렸냐, 안 걸렸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일단 걸리기 전까지는 불법 건축물로 있다가 커밍아웃 하면 위반 건축물로 정식으로 호적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커밍아웃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항공촬영과 공무원의 적발로 위반 건축물이 되고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역할을 했고,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대부분 또 민원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불법적인 증축을 했거나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게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도심 지역은 항공촬영과 공무원의 직접 적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곽 지역은 뭐 이웃과의 분쟁, 뭐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있으면 또는 세입자와 어떤 분쟁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분쟁 때문에 이제 민원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서 그래서 발견된다고 할까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쯤에 관리하는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건물이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요.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던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취락지구로 변경이 돼서 40%로 건폐율이 상향됐어요. 취락지구 지정 이전에 지었으니 20%밖에 안 되니 임차인들이 또 이제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그 임차인이 주방 데크 뭐 이런 데를 불법적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근데 뭐 그 지역의 특성상 워낙 건폐율이 낮았기 때문에 불법 확장으로 영업장 면적을 넓게 활용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아무튼 세입자들 간에 동업 중이던 세입자들 간에 어떤 분쟁이 좀 있다가 한 사람은 빠지고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그 임차인을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할까 해서 나간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업정지 받았고 또 원상 회복하느라고 철거했고 도저히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이제 1점 몇 평? 뭐 이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래저래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빌라는 도심이다 보니 당연히 항공 촬영이나 공무원의 직접 적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물은 일조권으로 인한 차선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상 9m까지는 차선 제한을 받지 않는데
예, 빌라의 경우 한 3층까지 네, 사선 제한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4층부터는 9m 이상이 되는 4층부터는 사선 제한을 받아서 예, 베란다가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예, 베란다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예, 건축법에서는 뭐 노대와 발코니 정도의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법적 정의가 명쾌한 것은 예, 발코니 뿐이고요. 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 노대예요. 어쨌든 예, 베란다는 이런 사례 빌라처럼 사전 제한에 의해서 건축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랫집 지붕이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하는 건 발코니죠. 네. 데크와 또 테라스도 또 달라요. 데크는 철제 구조물이나 나무, 뭐 이런 것들로 일정한 높이를 이렇게 짜서 올리는 거예요. 평상처럼. 예, 이렇게 평상처럼 짜서 올린 걸 데크라고 하는데, 이 데크도 1m 이상으로 높이면 이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의 제한을 받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m 이상 높이는, 예, 데크는 잘 없어요. 테라스는, 데크와 비슷한데, 네, 테라스는 뭐냐. 성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도두어서 50cm 이내로 도둬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데크를 한 것? 네, 그것이 바로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50cm를 넘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으면요, 이건 형질 변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 되죠. 암튼 법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용해서 쓰고 테라스와 데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가 되어서 예, 문제가 없어졌지만 예, 베란다는 확장하게 되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 부과받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가 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요. 요즘들은 빌라도 발코니를 설치해서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확장하는 빌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선 제한에 걸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 위반 건축물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빌라들이 위반 건축물들이 자주 생깁니다. 뭐 주거 편의 때문에 또 이렇게도 하고 분양의 문제 때문에 분양을 좀 더 쉽게 해보려고 네, 이렇게 확장을 해서 분양 때부터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빌라에 이런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베란다가 확장이 됐냐,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은 매매 거래든 임대차 거래든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요,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조심하셔야 되죠. 예,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요, 때로는 은행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거 위반 건축물이네? 항공 촬영이 되기도 전에, 네, 담당자가 나와보니 위반 건축물이 명백하다. 이거는 우리가 대출해주고 나면, 예, 얼마간 기간이 있다, 위반 건축물이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대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행 강제금으로 이어가겠습니다.